안녕하세요. 포트윈의 양성민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 상담을 통해서 고객분의 재무적 고민을 해결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동훈님의 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전세 대출을 새로 해야 하는 김에 재무를 정리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다가 결정이 어렵고 전문가 조언을 구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무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무 상담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장기적인 경제 계획에 대한 수립. 두 번째, 대출 상환에 대한 계획 수립.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험에 대한 리모델링. 자, 저희 포트윈에서는 솔루션을 드리기에 앞서 고객분의 현재 재무적 상황뿐만 아니라 향후 미래에 발생될 재무적 이슈들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그려보는 작업을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본인한테 최적화된 솔루션을 도출하기 위한 큰 틀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문의 주신 내용 중 하나인 장기 경제 계획에 대한 수립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포트윈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객분의 라이프 사이클을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구성원을 먼저 보면 이동훈 씨는 현재 40대 초반의 기혼 남성이시며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 2명으로 4인 가족이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은 동거는 하고 있지 않지만 70대 후반에 부모님에 대한 생활비 일부와 그리고 자립이 힘든 형제의 생계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득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씨는 현재 고소득 전문직이며 외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월 급여는 세후 약 한 1,100만원 정도가 되시며 비정기적으로 외부 수입이 조금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개인연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까지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산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융자산으로 약 1억 5천 정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금융상품이 연금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장 찾을 수 있는 현금성 상품의 비중은 낮은 상태입니다. 이동훈 씨 스스로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함이었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대부분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로 인해서 본인한테 맞지 않는 금융상품 가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에 약 4억으로 전세보증금을 갱신하면서 이사를 하게 되셨고 그 과정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약 2억 정도를 받으셨습니다. 수익과 자산을 반영 시 이 같은 순자산 증가를 보이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지출에 대한 부분과 재무적 이슈들에 필요한 자금들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생활비를 상세 항목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자, 아직도 이제 많은 분들이 자기가 얼마 쓰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지출을 정리해보고 예산을 설립하는 것만 해도 재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부부 생활비로 약 한 360만원과 자녀 양육비로 약 한 230만원 정도를 쓰시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동훈 씨는 이제 부모님과 형제의 생계를 지원하는데 일정 부분을 부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신데 그에 대한 가족 비용으로 약 생활비의 3분의 1 정도를 지출하고 있으셨습니다.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대학 학자금 정도까지는 지원해주고 이사가 있으셨습니다. 여러 말씀을 많이 나누다 보니까 실제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도 자녀분들을 유학까지는 한번 보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 미래에 대한 가정치이긴 하지만 유학은 호주로 한번 보내보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을 안 했던 이런 재무적 이슈들이 이 포트윈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가는 시간을 가지면서 구체화되셨고 하나씩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이슈들이 재무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차년도에 직업적으로 발생하는 해외 체류 기간이 있으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가족과의 여행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셨고 그에 대한 비용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자녀 결혼자금 지원 관련돼서도 처음에는 지원 의사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또 그 부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실제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일부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경우 당연히 계획을 수정해서 축소가 가능한 부분이 되겠죠. 반대로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어찌 보면 더 확대 가능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전세를 살고 있으신데 내 집 마련에 대한 생각은 처음에 없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집을 소유보다는 거주로 생각하는 관점이 강하셨고, 또한 행여라도 있을지 모르는 생활 근거지에 대한 변화 이슈도 있으셨습니다. 4년 뒤 시점에 주택을 구입하는 걸로 재무 목표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변 시세의 아파트 구입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동훈 씨한테는 부양에 책임이 있는 자립이 힘든 형제의 생활비 지원도 추가로 반영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정부의 복지제도를 지원받고 있어서 큰 비용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먼 미래의 시점까지도 같이 고민해 나갔으며 자립이 힘든 형제의 지금이 아니라 노후 시점에 발생될 수 있는 장기 요양이 이동희 씨한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요양 비용을 감안하여 현금 흐름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재무적 이슈들은 다 반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삶을 살아갈 경우 은퇴 이후에 본인이 원하는 생활비 수준이 되는지에 대해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은퇴 이후의 삶의 모습에 대한 이동훈 씨의 생각들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평소에 사회적 기회에 많은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지내고 싶다 하셨습니다. 큰 삶에 대한 수준보다는 현재 삶의 수준 정도만 유지될 수 있어도 만족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은퇴 이후에 생활비를 입력을 하여 이 최종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아닌 흑자가 되게 하는 수준까지의 생활비가 실현 가능한 은퇴 삶의 생활 수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은퇴 후 생활비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만원. 은퇴 후 약 200만원 쓸 경우에는 최종 순자산이 많이 남죠.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300만원. 자산이 줄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400만원. 은퇴 후 400만원 쓸 경우에는 순자산이 마이너스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좀 작게 390만원. 은퇴 이후에 생활비로 약 390만원을 쓸 경우에 순자산이 흑자에 최적화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하의 생활비에서는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이상의 생활비를 쓰면 은퇴 자산이 예상 시점보다 빨리 고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동훈 씨는 현재의 급여 수준과 생활 수준을 유지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삶의 그림들을 큰 무리 없이 그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그림들을 구체화할 수 있었고 장기적인 삶의 계획을 세우게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보시기에는 짧은 시뮬레이션이지만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객분과의 상당한 시간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동훈님의 이 라이프 사이클을 그려보니 결론적으로는 재무 솔루션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이 3가지 포인트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만약 이제 원하는 삶이 있는데 재무적으로 이를 받쳐주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표를 줄이거나 그 다음에 수입을 늘리거나 또는 지출을 줄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보시다시피 이동훈님은 포트윈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인생 설계 가능했다는 거죠. 즉 본인이 원하는 재무적인 지출을 하고 나서라도 순자산이 흑자로 돌아서는 이런 플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현재 삶의 수준으로서도 원하는 삶의 그림들이 그려진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현재 이 순자산 그래프를 그려보면 현재는 상대적으로 급여에 비해서 순자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직업이 안정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고소득 전문직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남에 따라서 순자산이 크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순자산이 미래에 다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설계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죠. 이 이동훈 씨 같은 경우는 현재 자산은 적어요. 근데 미래의 자산은 많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 개를 매치시키는 전략을 써야 된다는 거죠. 미래에 남는 그 부분들을 현재 부족한 부분을 메꿔놓는 작업들, 어찌 보면 이게 질의하신 보험과 부채에 대한 적정성 수준과도 다 맞닿아 있다는 거죠. 현재와 미래의 순자산을 매치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설계 포인트이다. 세 번째, 이제 재무 상태표를 보면요, 금융상품 중에서 금융상품의 대부분이 연금자산으로 쏠려 있습니다. 금융자산이 장기상품에 다 몰려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여라도 단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일시적인 재무적 이슈가 생길 경우에는 상품을 깨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해서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즉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 금융 상품에 대한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도 고민해 봐야 된다. 순자산에 대한 매치뿐만 아니라 금융 상품에 대한 밸런스 작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번 시간의 포인트는 재무적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본인의 라이프 사이클을 그려보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장기 경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문의 주신 내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